건강과 습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여러분,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조용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웰빙을 돌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때때로 젊었을 때는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숨겨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5세 이상이라면 좀 더 깊이 살펴볼 만한 개인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잘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새로운 건강 대화에서는 이 습관이 노인 건강 문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 자극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 문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는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최근 의학적 관찰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은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곧 들을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 습관과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이 심장, 신경계, 심지어 뇌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수준, 감정적 안정성, 심장 건강에 미치는 미세한 역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나이가 들면서 특정 행동에 대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하고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중의 세월을 힘과 명료함으로 즐길 수 있는 더 현명하고 자신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켜주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0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개선하고 더 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노화하는 심장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65세 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극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 중 하나는 여러분의 심장과 전반적인 순환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심장 건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어떤 활동이든 노인의 심혈관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동맥이 여전히 강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자연스럽게 더 뻣뻣해지고 반응이 둔해집니다. 심장이 갑자기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어지러움, 불규칙한 심박수 또는 심장 관련 사건의 위험이 약간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가방을 드는 것과 같은 가벼운 활동을 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변하며 이후에 조금 피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강도의 순간에 몸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준비 운동 없이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운동과는 달리 이와 같은 노력은 한 번에 발생하여 몸을 놀라게 합니다. 심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요구는 일부 노인들이 어지럽거나 비정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거나 이후에 불규칙한 심박수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은퇴한 엔지니어인 김 씨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잘 먹고 매일 걷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슴에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고 특정 개인적인 순간 이후에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특히 불편한 에피소드 후에 의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의사는 많은 노인 남성들,
특히 고혈압이나 경미한 심장 문제의 병력이 있는 경우 비슷한 반응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몸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한 노력을 피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회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장과 혈관은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노력은 예전보다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 하는 활동이 반드시 해롭지는 않지만 자주 하거나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곤함, 어지러움 또는 가슴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신호는 여러분의 몸이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세월을 위해 더 많은 힘과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계의 피로와 에너지 고갈 자주 발생하는 자가 자극의 또 다른 효과는 많은 노인 남성들이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신경계를 서서히 소모시켜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섬세한 균형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에너지, 호르몬, 뇌 신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지기 쉬워집니다. 이 습관은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용히 장기적인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별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를 배터리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몸을 움직이거나 감정을 처리하거나 깊게 생각하는 것 모두 이 배터리의 충전을 소모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배터리가 빠르게 충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거나 에너지를 주는 느낌이었던 것이 이제는 조용히 여러분의 시스템을 과부하시키고 더 긴 저에너지 기간, 정신적 흐림 또는 집중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90세에 은퇴한 교사인 박 씨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낮 동안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밤잠을 잤음에도 아침은 무겁게 느껴졌고, 그는 자주 낮잠을 자야 했지만 여전히 상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특정 습관을 줄이기로 결심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는 더 깨어있고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밤에 더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이유는 뇌가 쾌감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활동을 할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이는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주는 화학물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치게 자극을 주면 전문가들이 도파민 피로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뇌가 쾌감에 덜 반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둔하고 동기부여가 떨어지며 심지어 감정적으로 약간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뇌는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든 신경계는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많은 노인들이 느리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기분이 저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는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자연적인 한계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면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로감, 낮은 동기부여 또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의 작은 변화가 매일 느끼는 기분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이 논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2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번째, 수면 패턴의 변화와 불안 증가 노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극에 가장 간과되는 효과 중 하나는 수면의 질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습관이 특히 잠자기 전에 긴장을 풀고 쉽게 잠들게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은 달라집니다. 깊은 잠을 유도하는 대신 불안감, 잦은 깨짐, 그리고 충분한 밤잠을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는 불만스러운 느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호르몬, 뇌 활동, 그리고 신경계가 얼마나 차분한지에 영향을 받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는 멜라토닌으로, 이는 여러분의 몸에 휴식 시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도파민, 즉 뇌의 쾌감 화학 물질을 갑자기 방출하는 활동은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할 수 있어 여러분의 자연적인 신호를 혼란스럽게 하고 깊고 편안한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후에 편안함을 느끼더라도 나중에 밤에 뒤척이게 됩니다. 74세에 은퇴한 이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일찍 일어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잠들 수 있었지만 밤에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잠자기 전 루틴을 바꾸고 카페인을 줄이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보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피곤하고 나른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멜라토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읽은 후 그는 저녁 습관을 간단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더 깊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이 더 맑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밤늦게 자주 자극을 주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받아 완전히 이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불안한 다리 증후군, 야간 경련 또는 얕은 수면과 같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신경계 활동을 더하면 이러한 작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단편적인 수면은 단순히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쁜 수면은 더 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수면 방해는 더 높은 염증, 기억력 감소, 심지어 면역체계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깊은 휴식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사고, 에너지, 심지어 감정적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수면이 예전 같지 않다면 아마 자주 깨거나 충분한 휴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잠들기 힘들다면 여러분의 저녁 습관을 반성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나 빈도의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과 매일 느끼는 상쾌함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번째, 노후의 전립선 민감성과 배뇨 불편 노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극의 예상치 못한 효과 중 하나는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 영역에서의 규칙적인 활동이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이가 들면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남성에게는 자주 자극을 주면 전립선이 더 민감해지거나 약간 염증이 생기거나 자극을 받아 배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시절에는 없던 증상들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을 눌러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들어 밤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전립선 부위가 과도하게 자극받으면 인근 조직이 자극을 받아 배뇨 욕구가 더 강해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 남성들은 자주 활동한 후 일시적인 압박감을 느끼거나 소변 흐름이 약해지거나 약간의 화끈거림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항상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여러분의 편안함이나 일상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71세의 은퇴한 건설 노동자 초혜 씨의 이야기를 고려해 보세요. 그는 이전에는 배뇨 문제를 겪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러 번 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한 후 그는 전립선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이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습관을 잠시 중단하고 변화를 관찰해 보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최 씨는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편안함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영역은 골반 바닥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방광 조절을 지원하며 다른 많은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만약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자극받거나 과용된다면 피로해져서 가끔씩 소변이 새거나 갑작스러운 욕구 또는 조절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뇨 기능의 점진적인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긴급한 욕구, 가벼운 방울 또는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습관이 이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빈도를 줄이거나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 바닥 운동을 하는 등의 작은 조정이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방광 조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체적 편안함과 마음의 평화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매일 느끼는 기분에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8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제가 더 강하고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건강 중심의 콘텐츠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반성, 이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에 대해 조용히 반성해 보시길 초대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하거나 해롭지 않게 보였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주제는 심장과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호르몬, 수면, 감정적 균형, 그리고 골반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절제와 자기인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걱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통찰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너지, 기분, 수면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느낌에서 미세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들은 귀 기울여야 할 부드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특정 습관을 강역을 두고 조정하거나 수면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작은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가 논의한 많은 효과들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보살핌을 통해 몸은 종종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 닿았나요? 여러분 자신에서 비슷한 변화를 느꼈나요? 아니면 이러한 변화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이 채널은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면 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에게 소중합니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 하나의 생각, 통찰 또는 시도해볼 한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고양하며 힘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 평화를 기원합니다.